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저는 오늘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또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상식의 범주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굳이 고민하거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굳이 사색하거나 그런 식의 시간을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상식의 장점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무서운 측면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문화와도 비슷한 것이라서, 문화도 그렇습니다만 상식이라는 것도 수용자가, 그리고 그거를 상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가 상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학습한다라는 점에서 상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식 가운데 물론 자명한 사실도 있겠죠. 당연한 사실, 그것도 물론 상식이겠습니다만, 상식 가운데는 어떠한 이익 집단이, 어떠한 집단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생각이나 의견을 마치 그것이 그럴싸한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상식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둘러싸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내면 속에 깊숙한 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식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무엇이 있냐? 민주주의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그거 당연히 좋은 것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이태광이라고 하는 경희대학교 교수님이 예전에 토론에서 그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당연히 좋은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분명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상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비판적인 사고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거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거는 인간의 본질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연의 섭리의 인간도 마찬가지로 따르기 때문에 항상 동물과 마찬가지로 다수는 약자이고 소수는 강자입니다. 이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의 요소가 아니에요. 모든 동물 세계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약자는 다수인 것이고 강자가 소수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강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균형이 맞춰지면서 이런 식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지구가 지금 간직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강자가 만약에 다수가 돼버리가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약자가 소수라고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의 또 균형이 또 붕괴가 되게 되겠죠. 인간도 이런 식의 자연의 섭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항상 소수는 강자이고 다수가 약자인 것인데, 약자인 다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스타프 르봉 같은 사람이 군중 심리를 통해 가지고 항상 강조를 하듯이, 다수가 약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감정적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라는 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라는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대부분의 다수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이 다수에 기반해가지고 정책을 짠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수에 기반해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갖고 있는 성질, 군중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결정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런 식의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감정적인 결정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관료제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다수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중화를 시키고, 체계와 체제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끼어들 수 있는 틈을 줄이고 있는 그런 식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현재 우리가 지금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통은 이런 식의 다수에 입각한 정치를 계속해가지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간단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다수의 감정을 뒤흔들 수가 있냐? 어떻게 해야지 다수가 가지고 있는 저 감정의 분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이익에 맞게끔 이렇게 끌어갈 수가 있냐? 그게 저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실제로 계속해가지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시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마치 서민인 척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통이 시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죠. 좀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상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 상인의 말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간단하겠죠. 야, 얼마나 지금 경제가 힘들면 저런 말이 나올까? 얼마나 지금 살기가 힘들면 저런 얘기가 나올까? 빨리 경제가 좋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특이한 위험한 군중이 있습니다. 이 군중은 어떤 군중이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군중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지금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다. 감정적으로 언제든지 간에 폭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군중은 자신들의 분노와 자신들의 감정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체계를 통해 가지고 법을 통해 가지고 상쇄시키기를 바라지를 않고 이 자신들의 분노를 어떤 소수의 강자들을 반드시 파괴시키고 없애는 것으로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를 원하는 군중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은 항상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는 꺼려하죠. 그러니까 군중 속에 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중 속에 숨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대리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이 감정의 분노를 대리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문통인 것입니다. 문통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식의 감정을 누군가한테 향하게끔 만들도록 하는 거, 그게 지금 문통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문통의 지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가 거지 같다라고 한 저 가게 주인의 신상을 지금 털고 있죠. 공격 좌표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고 불매운동을 충돌질하고 신상도 털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루에 4-5통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밤 11시에도 지금 막 전화가 오고 있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군중은 정확하게 저런 식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다른 부분, 과연 이런 식의 군중을 문통이 활용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러한 식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전혀 모른다.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나 거지 같아요 라고 말한 그 대화가 담긴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 이 군중이 보여주고 있는 이 비합리적인, 비선진적인 이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 말하기 자체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자체를 할 염두가 안 나는 것이죠. 이뿐만이겠습니까? 문통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아기가 없었다,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경기가 거지 같다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장사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소탈한 표현이었다. 당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전혀 아기가 없었다라고 문통이 얘기를 한 거죠. 이까지만 들어보게 되면 마치 문통이 어느샌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변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후자를 보면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문통의 방금 전 말은 핵심 관계자에 따르게 되면은 지지층에 대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통이 한 말은 반찬가게 사장이 공경에 처해서 안타깝다라는 것이다. 문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다른 신문에서도 보게 되니까 문통의 언급이 극렬 지지층에 대한 자제 요청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찬가게 사장이 공경에 처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는 취지이지 지지층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문통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지, 다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건 당연히 좋은 것이지라고 하는 그 상식, 그리고 그 상식을 깨기 위해서는 많은 고뇌가 필요한 것이고 많은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수고와 노력을 하기를 꺼려하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식의 수고와 노력을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자인 것이고 소수인 사람들이 강자이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불평등함에 대해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분노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법을 통해 가지고, 체계를 통해 가지고 순화를 시켜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식의 분노를 내가 활용해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 그것이 지금 문통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식의 사회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회의 역사가 보여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길을 걷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상식, 그 상식에 입각해가지고 혹시 우리는 악마와도 같은 존재에 대해서 당연히 악마가 아니겠지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